망각의 강 레테가 보일 겁니다. 죽은 자의 전생 기억을 모두 삭제하는 거예요. 이 레테의 강과 대비되는 게 바로 무네모 시인의 기억의 연못입니다.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죽은 자들의 기억을 유지하고 되찾게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행복한 기억을 매일 얘기했던 어르신과 다르게 불행한 기억을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던 어르신들이 치매 증상이 조금 더 심화되어 있더라고요. 김정순의 행복을 만드는 이야기 제6편 기억의 신 무네모 시네가 우리에게 안겨준 축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내에 많은 신들이 있죠. 그 신들 중에 기억의 여신이 있습니다. 사진 속에 나오는 여신이 바로 기억의 여신인데 무네모 시네입니다. 무네모 시네는 그리스어로 기억이란 뜻이에요. 기억과 지혜를 상징하는 신인 무네모 시네의 탄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네모 시네는 대지의 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 사이에서 태어난 티탄 신족입니다. 이 티탄 신족인 무네모 시네가 올림푸스 신인 제우스와 결혼하는 과정은 무네모 신의 역할에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인족 기간테스라고 합니다. 상체는 거인의 몸을 갖고 있고 하체는 뱀의 형상을 갖고 있는 티탄 신족이거든요. 이 티탄 신족과 올림푸스 신들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의 이름을 기간토마키아 신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신과 신들의 전쟁이죠. 승부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우스가 기간테스는 절대로 신에 의해 죽지 않는다. 인간 영웅을 통해서만 기간테스를 죽일 수 있다라는 신탁을 받고 그 당시에 그리스의 영웅이었던 헤라클레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헤라클레스의 활약으로 올림푸스 신들이 승리를 이끌게 되거든요. 올림푸스 신족 시대를 열리게 하는 신들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전쟁이었죠. 제우스는 이 전쟁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에 굉장히 많아요. 바로 SNS 올리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우스는 기억의 여신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네모 시대 여신은 티탄 신족이었지만 전쟁 기간 동안 제우스 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독수리로 변신해가지고 무네모 시네한테 찾아갑니다. 9밤을 함께 지내고 9명의 딸을 낳습니다. 놀랍죠? 하루에 1명씩 딸을 낳은 거예요. 그 딸이 바로 무사이라고 합니다. 무사이는 영어로 뮤즈라고 하거든요. 뮤즈는 많이 들어봤죠?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걸 뮤즈라고 하는데 이 뮤즈는 아름다운 기억과 예술의 여신들이에요. 제일 중앙에 있는 신은 아폴론 신이에요. 나머지 9명이 뮤즈, 즉 무네모 신의 딸들입니다. 뮤즈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칼리오페부터 우라니아까지 뮤즈 9명은 단순히 음악만 관장하는 게 아니라 천문학 그리고 역사학까지 모든 학문을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술과 학문 분야를 모두 관장하는 이 9명의 뮤즈는 창조적인 영감과 지성의 원천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기억의 여신 무네모 시네는 저희가 잘 모르죠. 하지만 뮤즈는 아마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여신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뮤즈 어원도 지금 2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뮤지엄이에요. 뮤지엄은 박물관이죠. 박물관이 하는 역할은 우리 조상들의 모든 기억들을 모아두는 곳이죠. 뮤즈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란 그리스 어원을 갖고 있듯이 박물관은 기억을 관장하는 여신들이 관리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번째 어원은 음악, 바로 뮤직입니다. 이렇게 무네모 시네와 그의 딸 뮤즈는 지식과 지혜를 축적하고 대대손손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네모 시네는 기억의 연못을 관장하는 여신이기도 해요. 혹시 명계의 신 하데스를 아시나요? 우리가 죽고 나면 명계의 신 하데스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 하데스에 가기 위해서 5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합니다. 비통의 강 아케론, 탄식의 강 코쿠토스, 불의의 강 플레게톤, 망각의 강 레테, 증오의 스틱스 강을 건너면 명계의 신 하데스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첫 번째 비통의 강 아케론을 건널 때 망자는 카론의 배를 타야 됩니다. 이 카론은 돈을 내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배를 태워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례식 때 죽은 망자의 입에 동전을 넣어주는 의식이 바로 카론에게 배싹을 주기 위한 의식이라고 합니다. 명계로 가기 위한 5개의 강 중에 아마 망각의 강 레테가 보일 겁니다. 죽은 자의 전세 기억을 모두 삭제하는 거예요. 이 레테의 강과 대비되는 게 바로 무네모 시인의 기억의 연못입니다.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죽은 자들의 기억을 유지하고 되찾게 된다고 합니다. 무네모 시인회가 여러분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 장치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바로 데자뷰예요. 데자뷰는 프랑스어로 이미 보았다 라는 의미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나 여기 가본 적 있네? 한 번도 한 일이 아닌데 나 이거 언제 해봤던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게 바로 데자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 행복할까요?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한 학습이나 암기력은 평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기억하는 자서전적 기억을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고 해요. MBC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과잉 기억 증후군을 다룬 적이 있어요. 과잉 기억 증후군은 특정한 암기력이나 학습 능력은 보통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기억하는 자서전적 기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과잉 기억 증후군을 최초로 진단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질 프라이스라는 여성이에요. 질 프라이스라는 여성은 14세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기억이 통째로 기억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심지어 엄마 자궁부터 모든 기억이 떠올랐대요. 좋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 심지어 잊고 싶었던 기억이나 감정이 그대로 생생하게 유지되니까 질 프라이스 입장이 너무 답답했겠죠. 그래서 뇌과학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해서 함께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질 프라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내게 과거는 상영 중인 영화 같아요. 멈출 수도 통제할 수도 없어요. 행복해 보이나요? 니체는 망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요. 니체의 말을 빌리자면 기억하고 싶지 않고 실수하는 것은 잊으면 축복인 거고 행복한 기억은 기억하게 되면 축복이라는 거죠. 결국 필요한 기억은 보존하고 불필요하고 해로운 기억을 놓아주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되고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과 망각의 경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간직하고 살고 싶은가요? 저는 무네모 시네의 이야기를 통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어떤 기억을 간직하고 살 것인가? 상처받은 기억을 간직하고 싶진 않겠죠? 저도 행복한 기억을 많이 간직하고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기억인데 그 기억의 매개체가 있습니다. 기억의 여신 무네모 시네가 기억의 매개체를 우리에게 놓아두었어요. 그 기억의 매개체는 노래, 음식, 인물, 그리고 냄새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저는 감각기억이라고 생각 들어요. 감각기억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큰딸은 음악을 들으면 여행지의 행복한 기억이 몽창 생생하게 영상처럼 떠오른다 그래요. 중학교 때 다 같이 사이판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I'm Yours라는 팝송이 나왔대요.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우리 아이는 팝송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잘 부르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I'm Yours는 완창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m Yours를 들을 때마다 그 사이판에서 가족들과 함께 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생생하게 영상처럼 기억이 나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각기억을 여러분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기억과 더불어 저는 선택적 기억을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죠. 행복한 경험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불행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걸 떠올리는 건 자신의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2021년에 개봉한 더 파더라는 영화예요. 치매 환자의 눈으로 본 세상을 그린 영화거든요. 제가 이 영화 포스터를 보여준 이유는 얼마 전에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우연찮게
경증 치매 환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3개월 봉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르신들 경증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습관이 있으세요. 어떤 어르신들은 행복했던 기억을 계속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어렸을 때 학교 갔을 때 얼마나 행복했고,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를 매일 얘기를 했고, 어떤 어르신들은 우리 남편이 돈 한 푼 나한테 갖다 준 적이 없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주 지독한 노인네였다, 매일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쭉 한 게 아니라 쉬었던 기간이 있거든요. 3주간 쉬고 어르신들 다시 뵙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행복한 기억을 매일 얘기했던 어르신과 다르게 불행한 기억을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던 어르신들이 치매 증상이 조금 더 심화되어 있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행복한 기억을 많이 떠올리게 된다면 치매조차도 지연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행복한 기억을 해상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행복한 기억을 많이 해상해야지만 기억에 좋기 때문에. 저에게 행복한 기억을 많이 해상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이분이에요. 사진 속의 이분은 저희 엄마예요. 저에게 많은 행복한 기억을 안겨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기억하는 나와 내가 기억하는 엄마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병원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강원도에서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걱정이 돼서 전화를 굉장히 자주 해요. 그 전까지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야기도 꺼내게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옛날 이야기를 먹고 살거든요.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저의 7살 때 엄마가 기억하는 저예요. 7살 때 제가 엄마를 위해서 밥을 한 적이 있대요. 엄마가 밖에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는데 7살 때밖에 안 된 애가 밥을 했는데 3층 밥이나 다 타고 설이 걷는데 그 밥을 예쁘게 공기에 담아놓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우리 엄마에게 이 밥은 평생 우리 딸이 가장 사랑하는 밥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기억을 전혀 못해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기억하는 건 좀 못된 딸이에요. 뭐 예쁘게 말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다정다감한 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는 엄마를 제가 보살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전화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엄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기회가 됐어요. 제 나이 때 엄마가 어땠을까? 생각해보니 제 나이 때 우리 엄마 엄청 젊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 엄마는 많은 것을 하고 싶었을 그 나이였을 텐데 저는 우리 엄마한테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내가 기억하는 엄마는 또 다르더라고요.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도시 강원랜드예요. 강원랜드는 강원도 사북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를 한번 볼게요. 탄강촌이에요. 이게 80년대, 90년대 사북의 모습이에요. 저희 집이 이 사북이라는 탄강촌을 가게 된 계기는 아빠 사업이 정말 폭망해서였어요. 사업이 망한 상태로 사북이라는 탄강촌을 가게 됐는데 저희가 5학년 때 가게 된 거거든요. 엄마는 5학년의 딸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가게 되면 기가 죽을까봐 다 망해서 없는 돈에 하얀색 운동화를 사줍니다.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사북이라는 땅을 밟게 돼요. 그 땅은 상상 이상으로 너무 시커먼 거예요. 버스에서 신발을 신고 딱 내리는데 탕가루가 하얀색 운동화를 훅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 인상이 확 갔나 봐요. 저는 하얀색 운동화만 기억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저의 확 간 인상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엄청 후회했대요. 하얀색 운동화가 아니라 색깔 있는 운동화를 사줬으면 우리 아이가 훨씬 더 기가 살았을 텐데. 하지만 저에게 이 하얀색 운동화는 엄마가 그때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사랑의 매개체입니다. 지금도 저는 하얀색 운동화에 굉장히 애정이 있어서 늘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이런 엄마에게 또 다른 행복한 기억의 매개체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임영웅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엄마가 병원에서 간병을 하셨거든요. 간병하는 동안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대소변도 모두 엄마가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임영웅이 나오는 프로의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대요. 그 위로가 엄마에게는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혼자 살면서 늘 임영웅이 나오는 프로와 유튜브를 보고 사세요. 엄마가 기분 나쁠 때 임영웅 노래를 틀어주거나 임영웅 굿즈를 하나 사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임영웅이 엄마의 행복한 기억의 매개체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엄마를 기억해주는 행복의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임영웅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한 기억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준비한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의 꽃입니다.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는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한 기억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기억의 여신 문혜모 시내가 우리에게 안겨준 축복에 대해서 강연했습니다. 문혜모 시내가 우리에게 안겨준 축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억으로 행복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원한다면 행복한 기억을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